이번 시간에도 도덕경 47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시간의 소제목을 왜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소우주다. 즉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만법의 그 기운을 사람이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소우주라고 한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지자연의 순환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순환 운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구에 터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인체의 순환 운행이 하늘의 운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우주라고 한다. 그것은 인체의 기혈 운행이 천지의 기운과 운행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정의는 답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인체의 기혈 운행과 천지의 기운과 운행이 어떻게 이제 동일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근, 즉, 하늘에 뿌리를 둔 양기의 시동처가 있고, 월굴, 음기의 시동처가 있습니다. 즉, 하늘의 천근은 북쪽이고, 하늘에서 말하는 월굴은 남쪽입니다. 그럼 사람의 양기의 시동처는 즉 신장이 되죠. 신장, 즉 수의가 머무는 곳, 오행상 수에 속하는 자리가 신장 방광이죠. 그래서 천근, 이 사람에게는 천근 자리가 신장이 되고, 월굴 자리는 음의 시동처인 심장이 되겠습니다. 심장. 하늘의 천근과 월굴은 순하추동 4계절의 음양순환이 성하고 쇠하는 질서를 말하는데, 하늘의 양기는 북극에서 시작을 하며 하늘의 천근이라고 합니다. 절기로서는 동지이며 선천 곤삼절공이요 후천 일육수 감중령궁이다. 쾌는 우리가 주역의 쾌로서는 쥐내복쾌를 말합니다. 동지의 일양이 시생하여 매일 1분 3초씩 상승, 정동, 삼목, 진하련궁에 이르면 주야의 길이가 같아지며 절기는 춘분국이 됩니다. 양기는 점점 상승하여 동랑강 팔목 진하련궁에 이르면 양기가 상승하는 종점이며 절기로서는 망종 하원 무계일이 됩니다. 태양의 적도가 지구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여 열을 크게 발생하는 시기이며 극적반의 이치로 이후에는 점차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게 되겠죠. 천의 월굴은 남극이며 음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선천 검산영궁이며 후천 이칠 이허궁입니다. 즉 절호는 하지를 말합니다. 즉 사람의 천군 월굴은 기혈이 고지무지 순환왕래하는 음양신경도로이며 수화상제를 이루는 곳입니다. 즉 사람의 천근은 신장이며 생기산소가 체내로 들어가면 백색 근막이 무화신경, 무화란 말은 춤출무자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음과 양이 서로 만나면서 서로 좋아서 춤추고 북추고 장구치는, 그래서 무화신경이 무지화지로 수기를 월굴인 심장으로 보내고, 또 월굴은 어때요? 극즉발의 연측에서 화기를 또 보내고, 그래서 수화가 서로 만나서 춤추면서 북치고 장구치는 상황, 고지무지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건강을 지켜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의 얼굴인 심장은 생기산소의 길을 받아서 심실 동맥의 고동신경이 항상 고지무지로 화기를 신장에 전송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승화강 또는 수화상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의 관계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신장에서는 수기를 또 심장에서는 화기를, 즉 심장에서는 화기 아니죠? 극적반의 원칙에 의해서 꺾이는 게 음의 기운이 물의 기운을, 신장에서는 극적반의 원칙에 의해서 화의 기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좀 몇 개 썼습니다만은 사람에게는 심장과 신장을 이어주는 근막, 말하자면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서로 긴급할 때 쓰는 전화선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심장하고 신장하고. 그래서 그것이 폐색이 되면, 막히면 사람이 건강을 잃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장, 천근인 신장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심장의 얼굴은 그 신장을 지켜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화의 기운이 꺾여서 수기를 내려주고 있죠. 그런 신장은 반대로 수의 극함이 성질해서 꺾여서 뭐가요? 화기를 서로 주고 있죠. 그래서 서로 만나서 고지무지, 북고자입니다. 북고자. 무는 춤출 무자, 고지무지. 즉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면서 서로 어울려서 건강을 우리 몸의 기혈을 순환시키면서 건강을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수화상제, 수승화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도 이 고지무지의 상황, 즉 수와 화기, 수기와 하기가 만나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북치고 장구치듯이 서로 이게 한판 어울린다는 거죠. 어디서요? 우리 몸 내부의 기혈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참 산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참 어느 날 이제 마당가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 기름 장사를 하는 우 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찾아왔어요. 지금 이제 우 사장이 이제 나를 찾아올 때부터 뭐 이 기름 장사를 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군대를 중령으로 예편했어요. 중령으로 예편해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몇 년간 좀 퇴직금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꺼덕꺼덕 대다가 그냥 다 그냥 막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그래서 돈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참 시리에 빠져서 본인으로서는 내가 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고 걱정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참 나를 우리 절에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풀어보니까 말하자면 기름 장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기름이란 이제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거 이제 취급해서 난방용이나 뭐 이렇게 차에 붓는 기름 있죠. 뭐 돈이 있어야 뭐 주유소를 경영하지 돈이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그래 이제 처음에는 기름 장사가 되겠느냐고 여러 번을 물어봐요. 자, 왜냐면 뭐 있는 돈 다 날려버리고 정말 이제는 뭘 하게 되면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해야 될 처지가 되니까 본인이 오직하면 참 내가 이번에 하는 기름 장사마저도 실패한다면 저는 죽습니다라는 말까지
참 우사장이 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해보라고. 방법론에서는 그 기름 취급수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기름, 이제 이 허가를 내서 몇 드라마라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내서 이제 그 하면은 큰 자본이 안 돌아가니까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라 그래서 이제 말은 기름 취급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해 여름부터 했는데 뭐 여름에 기름 팔리겠어요? 기름이라는 것이 난방 중심에 이제 그때만 해도 난방 중심은 전부 다 기름을 쓰던 시대니까 어쨌거나 여름부터 참 말하자면 열심히 다니면서 로비하고 광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가을이 익어갈 때쯤 되니까 그 유류차를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그 배달할 때 그 유류차로 해서 딱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편리하죠. 기름차가 있으니까. 가지고 그 가을이 들어서면서 이제 기름차도 하나 사고 해가지고 조금씩 성실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손님들이 단골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배달하다가도 나한테 와서 뭐 도와드릴 일 없냐고 이러면서 올고. 사실 나도 그때 좀 기름을 떼는 보이라였더라면은 내가 우 사장한테 좀 도움을 좀 받았을 텐데 공짜로. 저는 연탄을 뗐거든요. 연탄을 내가 이제 연탄 보이라를 아무래도 싸게 먹히고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연탄을 뗐기 때문에 우 사장의 기름 장사하고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우 사장이 1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겨울이 지나니까 봄이 되고 그러니까 그 장사가 뜸하게지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예전에는 이제 놀러 다닐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제 좀 봄이 되고 조금 한가하니까 이제 좀 이 시간을 내서 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성이 하씨인데 이 사람은 얼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얼음 장사. 물하고 불하고 만난 거죠. 그래도 둘이 잘 어울려요. 예.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오는 날도 있고 따로따로 오고 그래서 이제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참 성실하게 살아가요. 근데 이제 이 하사장이라는 분은 얼음 제빙소를 그래도 좀 작지만 그래도 그 도시에서는 좀 꽤 오래된, 장사 말하자면 제빙소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수입도 좀 괜찮은 편이죠. 더더구나 이제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아주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답니다. 이 얼음을 얼려서 물에 부어놓고 이제 시간이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또 새벽같이 꺼내서 또 이제 또 주고, 또 얼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무지하게 바쁘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제 우 사장을 알게 되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시간을 내서 가끔 이제 들리는 사이가 됐는데, 나는 그래서 물을 취급하는 사람이고 기름을 취급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좀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서로 좀 둥둥 뜨거나 서로 좀 따로따로 놀거나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서로의 취미라 그럴까, 또 서로의 믿음이라 할까,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다닙니다. 제가 이제 항상 둘을 보면서 당시에 공부할 때 참 수화상제구나, 물과 불이 잘 어울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사람들은 뭐 때만 되면 그래도 절에 와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놀다도 가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참 우 사장도 참 내가 요번에 이 기름 장사 망하면은 참 저는 죽습니다라는 소리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뒤로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또 사업을 늘려서
자기가 이제 주유소를 하나 이제 차립니다. 차린 게 아니라 새로 얼마 주기라고 이 주유소를 또 해서 주유소까지 이 영역을 늘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하나의 하나의 뭐랄까 성장되어져가는 어떤 기업인으로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을 하면 잘 될 것이다. 나와 같은 생각이고, 나와 같으면 이거 잘 될 것이다는 생각에 덮어 그냥 그걸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이 좀 꼬이거나 잘못 돌아가면, 예, 우리 스님들한테 찾아와서, 아이 참 이거 이러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이 자신이 다 일 벌려놓고 뭐가 잘못됐을 때만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네?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절에 오고 친지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4년, 5년 전 얘기죠. 이제 우리 가끔 절에 와서 기도하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발이 넓은 친구인데, 자기가 한 날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의양양해가지고, 스님, 제가 저쪽에 땅 보상받은 게, 응? 한 20억 되는데, 제가 그냥 그 절반 반을 잘라서 용인 어디 거기다 그 땅을 만들어서 집 짓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잘했어. 왜?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잘했다 그래야지. 그 잘못했다고 되겠어요? 잘했어,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잘못된 게 아니고,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땅을 사면 또 부동산, 이 건물을 지으면 또 개발해야 되고, 또 허가를 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있잖아요. 이제 자기 생각으로는 뭐 웬만큼 집 지으면 1년, 2년이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부터 4년 전이니까 딱 코로나 딱 들어가는 그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모든 것이 올 수습이 되는데, 뭐, 거기 뭐, 아무리 좋은 입지가 좋아도 바로 집이 지어져서 이게 뚝딱뚝딱 되나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돈 가지고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본인이 다 잘 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하소연을 해요. 용인에도 뭐 잘 못된 건 아닌데 상당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 더디 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내년이나 보시오. 올해가 이제 내년이 올해인데 내년이나 보시오. 내가 참 많이 마음을 다독여 주죠. 가지고 얼마 전에 얘기지만, 자기가 이제 투자했던 것을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말하자면 땅을 갖다가 샀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17채인가를 이제 허가를 냈어요. 17채. 지금 4채를 짓고, 그동안에 4채를 짓고, 다 팔렸죠, 4채는. 그 2채를 지어서 그 한 채를 자기가 이제 자기 몫으로 팔아 가져오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금방 팔리겠더라고요, 거기가. 내가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아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리를 잡았어요. 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구나. 단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야 일이 시작이 되고, 때가 되어야 만나고, 때가 되어야 헤어지고, 때가 되어야 결정 짓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때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머리 한 대 쥐어박죠, 내가. 응? 다음에 나 찾아오지도 말고, 스님, 내가 어디 용인 그쪽에 땅 사서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어깨 힘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하기 전에 얘기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일이 잘못되고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또 뭐 사람이 나만 찾아오겠어요? 많은 절에 스님들 찾아가서 스님들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불의 관계도 항상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왜냐? 하늘에서 남극과 북극의 기운이 서로 어울려져 돌아가서 그 기운으로 하늘의 전체가 움직이고 있고, 사람도 심장의 수기와 심장의 화기가 서로 북치고 장구치면서 서로 춤추고 북치고, 이게 서로 어울려 돌아가면서 우리 몸의 기와 혈을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건강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기혈을 모르고 또 심장과 심장의 남극과 북극의 기운이 함께 돌아가는 이치를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뭐 저는 그게 말하는 직업 아니에요? 직업.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또 서로 편하게 마음 가게 해주고. 사람들이 뭐 그래요? 결정 짓고 나서 고통이 찾아와야 이거 뭔가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몸의 기혈이나 천체의 운행은 뭐예요?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무의자연의 행위처럼 보지 않고서도 알게 되고, 듣지 않고서도 알게 되고, 또 하지 않고서도 하게 되는 그 이치,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하늘의 도가 하는 일이죠. 모든 천하 대도는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저것이 허상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내 눈에 보이는 색, 물질이 공함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각각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지 똑똑한 맛에 살지만 자기가 자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죠. 우리가 인간의 그 4대 의혹이라 말을 하죠. 4가지의 의혹, 의심덩어리. 그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첫째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왜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내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태어나느냐? 그 두 번째 의문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잘 사는 것이 무엇이며 못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 기준을 누가 얘기를 해요? 기준이 있어요? 없죠.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죽으면 돌아간다고들 하는데 그 돌아가는 데가 어디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제가 감히 이 4대 의혹의 도전장을 제가 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거 별것도 아니다.
예. 단 5가지의 열매를 짊어지고 오는 것을 알면 알 수 있다. 난 그 얘기했죠. 첫째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인연관계를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인연관계. 그 다음에는 업의 관계.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업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즉, 누가 태어나서 농업에 종사할 것이냐, 상업에 종사할 것이냐, 공업에 종사할 것이냐의 행위의 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세 번째는 나이의 관계를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세상에 오면서 태어나서 1년 지나면 1살, 2년 지나면 2살 이렇게 해서 해가 갈수록 먹는 나이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태어날 때 하늘에서부터 짊어지고 온 하늘의 나이를 다 짊어지고 오는데 이거 다 다르더라. 세 번째는 나이의 관계를 짊어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병이나 세균의 관계를 짊어지고 태어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태어나는 사람들마다가 어느 병에는 강한 반면 어느 병엔 약하다. 예.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집안의 내력에 오는 병이 있죠. 그런 것들도 태어나면서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어머니가 말하자면 당뇨가 심하셨다? 그럼 그 어머니의 배를 빌려 태어난 자손들은, 딸들은 대부분 다 당뇨를 또 나이 먹으면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아들일 경우에는 벗어나더라. 그것도 이제 태어나면서 다 짊어지고 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령스러운 신명을 짊어지고 오더라. 신명이란 우리 정신의 맑음을 얘기하는 거죠. 신령스러운, 그것도 정신이라고는 말하지만 신령스러움이 깃든 정신입니다. 즉 신통력을 지닌 정신입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신이니까. 신이기 때문에 신령스러움을 짊어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하늘의 돈은 누구나 다 짊어지고 삽니다. 짊어지고 사는데 풀 수 없는 건 무엇이냐? 내가 나를 모르고 자라가는 것이며, 왜 내가 내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태어나는 것이며,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게 무엇이고 못 사는 게 무엇이냐? 세상살이 기준이 없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돌아가는 귀처가 과연 어디야? 이거 풀 수 없어서 인간의 4대 의혹이라고 전하는데 나는 감히 도둑장을 내밀었습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 풀 수 없는 4가지 이 보따리도 짊어지고 오지만 그것을 풀 수 있는 5가지의 보물도 가지고 오더라. 첫째는 인연관계, 두 번째는 업의 관계, 세 번째는 나이의 관계, 세 번째는 병의 관계, 5번째는 신령스러운 신명을 짊어지고 오더라. 이것만 풀어헤치면 인간이 풀 수 없다는 4대 의혹은 그냥 싹 없어지죠. 요 얘기는 제가 좀 더 앞으로 몇 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들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 모르는 거, 왜 많은 여자들이 우리 엄마 배를 빌고 왔느냐,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이냐, 죽으면 돌아간다는데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거 좀 궁금하잖아요. 그 좀 한번 풀어보죠. 뭐. 그 열쇠가 아까 얘기한 5가지, 인연, 업, 나이, 병, 신명, 5가지만
잘 풀어 헤치면 앞에 있는 의심덩어리 4가지는 그냥 딱 날아갑니다. 이 얘기는 또 시간 내서 또 아마 또 자주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우이야 우이야